인기 타주단 중에 이제 기존업자예요. 기존업자 보면은 자 A 회사는 아니 갑 회사는 A 광역시에서 5년 전부터 시내 남쪽을 시점, 북쪽을 종점으로 하는 일반 시내버스 사업을 이제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을 회사가 갑 회사의 노선 공간과 상당 부분 겹치는 신규 일반 시내버스 사업을 목적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자 근거법이고요. 근거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동서한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구간, 겹치는 구간 안에서는 기존업자, 신규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갑회사는 을회사에 대한 면허 처분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근데 갑회사는요, 을회사에 대한 면허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해요. 그럼 갑회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을회사에 대한 면허 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굳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상대로 가면 이걸 이제 피고적기로 논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써라. 한마디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자, 문제 소재. 자,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이 갑 회사가 이 12조 1문의 시동의 원고적격을 충족하는 문제되고 둘째,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했으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13조의 시동의 피고적격 충족 문제된다. 꼭 뭐 쓰라고요? 법조문 꼭 쓰세요. 이거 쓰냐 안 쓰냐가 달라져요. 이거 꼭 쓰면 진짜 합격을 보장합니다. 아니 행정법뿐만 아니에요. 민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문제 소재 있잖아요. 쟁점의 정리 여기서 반드시 법조문을 언급해 줘야 돼요. 뭐 살인죄가 나오면 살인죄에 관한 형법, 강론의 몇 조 이런 거 꼭 언급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갑회사가 취소의 원고적이 충족하느냐 문제 소재 판례에 하면 행정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일단 이게 나와야 되고 라도 당해처분의 금관보 계직구에 있는 경우에는 행수법 12조 제1문의 시동의 원고적이 인정된다. 이건 먼저 써주는 게 키예요. 문제. 그렇다면 자 갑회사가 취소의 원고적 인정 충족하는 즉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 여기서 이제 목차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건데 와 관련하여 갑회사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처분의 취소로 갈 범성이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그러면서 이걸 써주셔야 돼요. 근거 목적은 뭐다? 줬잖아요. 지금 여기에 줬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줬으니까 참조조문 바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고 쓰라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보고 쓰라는 게 너무 많아요. 보고 쓰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도 왜 자꾸 막 외워서 다 쓰려고 하는지 굳이 무리해서. 자, 그 다음에 갑회사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처분 시도를 범성에 있는 자인지 여부. 자, 자공정보 과경불방 꼭 외웁니다. 기존업자인 경우는 자공정보 과경불방. 자,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해석상 근거법규가 뭐라고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에요. 그 법규 해석상 자공정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취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취지에 의해서 나오는 처분을 가능성 허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에 보호하는 무관하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상 불합리 방지의 취지라면 과당 경쟁 경영상 불합리 방지의 취지에 의해서 나온 처분을 가능성 특허랍니다. 사실. 기존업자는 자신의 경영상 이익의 침해, 경영상 이익의 침해를 경쟁자 소송이죠. 판례가 여기다 경쟁자 소송이라고 한 걸 기억했어요. 판례는 경업자 소송이란 말 몰라요. 근데 자꾸만 경업자 소송이라고 쓰더라고요. 차라리 경쟁자 소송을 쓰는 게 낫겠네. 판례 때문에. 그래서 경영상 이익은 원래 뭐예요? 경영상 이익의 침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예요. 원래 이걸 뭐냐면 경제상 이익의 침해라고 하는데 과경불방인 경우에만큼은 이 경영상 이익의 침해가 단순한 경제상 이익의 침해가 아니고 법상 이익의 침해가 된다라고 판례가 이렇게 슬쩍 비킨 거예요. 비켜서 얘기한 거예요. 비틀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의 근거법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자, 이 해석, 법규의 해석을 해낼 때는 1조하고요. 그 다음에 1조하고 그 처분이 나오게 된 법조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1조를 하냐면 이게 목적조항이에요. 1조는 목적조항이라서 이 1조가 모든 해석에 비치는 해처럼 비친단 말이에요. 1조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4조, 5조, 제1항, 제1호. 자, 같은 법 제4조, 자, 1조가 있고, 그 다음에 면허 처분에 대한 4조가 있고, 그 다음에 5조의 면허 처분인데 기준이 나와요. 이 기준에 수요하고 공급이란 말이 나와요. 수요 공급이 나와버리면요. 과당 경쟁은 불합리 방지 취지의 규정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수송 수요와 수송료 공급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상 당의 규정의 취지는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의 경영상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다. 이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쓰는 걸. 그래서 기준업자인 카페사는 신규업자인 의뢰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면허 취소가 범위성 있는 자이다. 원고적격 충족한다. 피고적격 충족하느냐? 자, 이 자처행. 자, 동법 제13조의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 뭐냐 했더니 자처행이다. 자기 명의로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처분행한다 할 때 이 처분에는요 두 개가 있어요. 행한다가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행한다가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의사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의사 결정하는 측면에서 행한다가 있고, 두 번째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행한다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처분할 때 처분 의사를 결정하는 게 있고 결정된 처분 의사를 표시하는 게 있어요. 이 뒤에다 기능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의사결정 기능과 의사표시 기능이 보통 일치해요. 이걸 우리가 동임제 행정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일치해요. 협의제 행정청이. 근데 일치 안 할 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처분권자가 처분한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불일치하죠. 그럼 이럴 때 누가 취소냐, 처분이, 피고냐 할 때, 얘가 피고다. 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애들도 처분청은, 아니죠. 행정청은 맞습니다. 의사결정기관도 행정청이고요. 의사표시기관도 행정청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99.5%가 일치하는데, 0.1% 일치가 안 할 때 누구를 할 거냐? 의사표시한 자. 자기 명의로 처분하는 자. 즉, 의사표시를 한 자예요. 그러니까 을회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여객자동차 면허 신청했잖아요. 을회사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를 결정을 표시했어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의사결정과 의사표시랑 일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여객자동차 면허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동의 피고적격을 충족한다. 설문 해결. 따라서 갑회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을회사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객 분뇨수지 운반업인데요. 이건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분뇨수지 운반업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뭐 시설, 장비, 기술 인력 요건을 갖춰라. 그 다음에 5항에 보면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지 운반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그 다음에 처리 용량, 그 다음에 지역적 분포, 장비 보유효량, 그 다음에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이게 뭐예요? 수요 공급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요 공급이란 말은 안 하고 분뇨, 즉 가축들의 똥 어물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공급 측면과 그거를 수거하는 수요 측면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과경불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요. 여기 보면 여기를 읽어보시면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이 적절하게 이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방신청인은요. 타방신청인은 일허타불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당해 취소된 의뢰 원고 적격을 검토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을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자신의 무사고 운전 경력의 산정에 오류가 있고 오히려 갑보다 자신의 면허 발급 순위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갑에 대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처럼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당해 취소 등에서 의뢰 원고 적격을 검토하시오. 이 말 다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여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각각 신청서를 접수했는지 아니면 명단 작성 후에 명단에서 선택한 건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장은 똑같아요. 주장은 내가 더 우선하는 순인데 왜 쟤한테 줬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설문의 구성이 사례 구성이 각각 신청서를 접수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된 건지 아니면 신청서 다 받은 다음에 몰아서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선택한 건지 명단에서 사람을 선택하면 경원자 관계 쓰지 않습니다. 요게 키예요. 이거 객관식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요. 각각 신청서를 접수. 근데 여기를 봤더니 각각 신청서를 접수한 사안이거든요. 명단이 아니고. 그럼 명단으로 하는 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어업면허권 우선순위 할 때 그 명단으로 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총장 임용 제청할 때 명단에서 뽑아요. 그럴 때는 경원자 관계가 없어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들어가 볼게요, 바로. 똑같아요.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러면 당해 취소에서 의뢰 원고적기 인정되는 것과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 첫째, 자, 범사이익의 의미가 문제되고, 둘째, 타방 신청인 의뢰는 갑에 대한 개인택시운송 면허 처분 취소가 범사에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범사이익의 의미, 근간부 개직구. 이거 외우세요, 그냥 근간부 개직구. 그 다음에, 타방 신청인은 하냐, 이렇다불기. 자, 일방에 대한 허가가, 일허,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이거.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요거를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를 경원자 관계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원자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에요. 신청한 수인, 그게 뭐예요? 각각의 신청서, 이게. 각각의 신청서를 냈는데, 그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이 경쟁 관계의 성격이 뭐냐 했더니, 한 사람, 즉, 누군가한테 처분이 주어져. 그걸 일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불허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타방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귀결 관계입니다. 이 경쟁 관계의 성격이 귀결 관계에 있다, 이게. 그럴 때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타방이잖아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 즉, 타방은 비록 경원자에 대해, 경원자 관계에 서니까,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할 원고적이 있다. 이걸 경원자 소송이라 하면 안 된다고요. 원고적격이 있는 경원자 관계에 있는 걸 경원자 소송이라고 해요. 원고적격이 없으면 경원자 소송을 하질 않아요. 경원자 관계에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경원자 소송 이렇게 쓴다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송 형식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 자, 사업 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 구역의 소송 수요와 공급의 적합. 그 다음에 특히 최저 면허 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사업 구역별 택시 총량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불허가도 기결될 수밖에 없는 때 해당한다. 이거. 근데 이것보다도 뭐냐면, 이게 뭐예요? 한정되어져 있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타방 신청인 을은 일방 시행인 갑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분 취소를 구할 범사인의 이익이 있는 자이다. 설문 해결, 갑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분 취소에서 을의 원고적이 인정된다. 이런 거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 같은 경우는요. 주주 같은 경우 이거 자 이거 온리 케이스 이거 유일한 사례 이게 주주에 관한 유일한 사례 이거 주주에 관한 유일한 사례고요. 이거 이제 노무사에서 이제 가끔 이제 이 사례 말고 이제 다른 사례를 내는데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고 원칙으로 유일한 예외적으로 원고적이 인정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예. 그럼 유일하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A회사의 주주인 갑은 불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에 대하여 시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원래 불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불실금융기관 결정이 뭐냐? 이제 불실금융기관 일어났죠. 자, 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거죠. 불실금융기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버려요. 그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이 부채보다 더 큰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걸 10조의 적기 시정 조치라 그래요. 적기 시정 조치 중에 주식 소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이거 뭐야? 이거 관선이사. 이거 관선이사죠. 이 사람이 대표자예요.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그 다음에 주식이 소각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요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결정이 있게 되면 저 결정이 있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취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A회사의 주주인 갑은 불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련해 첫째.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이 자 이거 꼭 쓰라고 그랬죠. 이거 행정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다. 둘째, A회사의 주주인 갑이 동법 12조 제1문의 취소송의 원고적을 충족할 문제된다. 자,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이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뭐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 자, 금융감독위원회 부실금융기관 결정은요. 12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직접 발생해요. 이거 그죠? 이게 허가도 아니고 특허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 일이 벌어지면 요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10조의 효과를 직접 발생시켜요. 각호에. 직접 발생시키게 함으로 그거는 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타 원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해요. 함으로 국권 직관이어서 권리원 측 관계가 있는 행위여서 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이걸 강성 못 말아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A사의 주진 갑이 추동의 원고적으로 충족하느냐 문제 소재. 자, 판례하면 똑같죠. 구조가 행정처분 취소 상대방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한복 해직구 이익 있는 경우는 시동의 원고적이 인정된다. 여기까지 이게 먼저 나와야 돼, 무조건. 그 두 번째가 문제, 물어보는 문제죠. 근데 정체성을 쓰라고 했죠, 옛날에. 정체성. A사의 주진갑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에, 제3자다. 그럼 제3자면, 이게 뭐야. 법률상 이게 의미되는데, 이 법률상 근거한복 개직구가 있나? 그래서 A사의 주진갑이 수요 원고적으로 충족하는 지와 관련하여, 자, 근거한복 개직구. A사의 주진갑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 시도가 범성에 있는 자연주 문제인다. 사안의 근거법규는 금산법이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자 근거 법률에서 있느냐 했더니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예외적으로 그래서 주, 소, 권, 소, 지, 중, 기, 구 이렇게 외우셔요. 주소, 권소, 지중기구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인하여 궁극적으로 야 뒤에 상황 좋아지면 너한테 돈 다시 돌려주지 그런 거 없어요. 궁극적으로 주소, 주식이 소각되거나 그다음에 권소,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자 지중기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존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다. 주주는 개인적이죠. 그래서 개직구조 지금 벌써 개직구.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를 꼭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은 궁극적으로 주주갑이 소유한 기존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되게 하죠. 아까 10조에서. 그래서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자 A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원인으로 자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시동을 누가 제기하냐면 이건 당연히 A 회사에 대해서는 침입적 처분이 분명해요. 근데 A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그럼 법인의 소송 대리권은 법인의 대표자가 갖고 있죠. 그래서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원인으로 새로이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임시이사가 이게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 대리권을 갖고 있어요. 소송 대표권이 나죠, 사실은. 소송 대표권을 갖고 있는데 그 처분의 성질상 그쵸. 왜냐면 이 사람들을 보낸 처분이니까 선임한 처분이니까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다투를 기대할 수가 없죠. 예, 연봉 2억을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달리 또 주주의 지위를 보존할 수 있는 구제 방법도 없다. 주주의 지위를 보존할 구제 방법이 뭐냐면 그 법률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법률 안에 지금 주어져 있는 참조 조문 안에 어디도 보이지 않는다. 그 참조 조문은 없으니까 나한테 빚이 법전 안에 있을지도 몰랐는데 막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찾으면 안 돼요. 이 참조 조문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이거 해결을 하는 거예요. A사의 주진갑은 A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 시도할 범상에 있는 자이다. 소결 A사의 주진갑은 시동의 원고적을 충족한다. 설문 해결 주진갑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에 대한 시동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기 타주 단체. 이 단체인 경우에는 이제 진정 단체에서 부진정 단체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 즉 진흥공단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따라서 이 진흥공단은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자신의 범죄이익이 침해돼요, 안 돼요?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진정 단체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들은 이 진흥공단 입장에서는 진정 단체성이 되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익이에요. 이게 침해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설치 이용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진흥공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요. 자, 그래서 항고소송의 제의가 적법하려면 항고소송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취소의 제소기간 내임으로 이법성 확인만으로 인용 판결을 받는 시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항고소송에 해놓고. 자, 항고소송이 이 말은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이 있죠. 그런데 취소의 제소기간 내면요. 당연히 취소로 가야지. 왜? 그 무효확인 소송하면 중대명백성까지 원고의 입증의 대상이 되는데 그 취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법성만 확인받으면 이게 중대하거나 명백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즉시 그냥 취소 인용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다 실효적이다 이 말 써야 돼요. 직접적이면 큰일 나요. 보다 직접적이다 이러면은 이거 보충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효적이라고 씁니다.
아니면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쓰거나. 자, 지능공단이 A씨의 자연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서 시송을 제기할 경우 당해 소송은 적법한 관련. 첫째, 자연환경 개선 계획 있잖아요. 자연환경 개선 계획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되고요. 둘째, 시송의 원고제를 충족하는 문제되죠. 자연환경 개선이 항공특보를 국권지가. 자, 문제는 항상 이거 쓰실 때 뭐라고 했어요? 자연환경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밖에 행정작용이 어디에 해당한다?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그래서 A시의 자연환경 개선 계획은 행정계획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고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고시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처분적 구속적 계획으로 넘어간다면 고시. 이 고시라는 페이지 꼭 나와야 돼. 자연환경 개선 계획은 고시가 안 되면은 일반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해요. 꼭 고시가 돼야 돼요. 고시되면서 부지 소유자에게 토지 양질 변경 금지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수송의 대상이 된다. 이를 가능성 구속적 계획을 한다. 그렇다면 원고제를 충족하냐? 다시 판례에 가면 1번. 그래서 개직구 이익 건 원고제. 2번 정체성 진흥 자연환경 개선계획 제3자이다. 3번 이제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능공단이 자연환경 개선계획 취소가 범성 인자인지 문제된다. 사안의 근거 법규가 뭐예요? 국민체육진흥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근거 법규는요. 근데 처분이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왔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사단법 얘기. 그러면서 이 판례는 있잖아요. 그 얘기해줬죠. 요 판례 쓰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는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사단법인, 즉 사람이 되는 거, 의료법에 의해서. 따라서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어진 의료법에 의해서 침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이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왜?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법인으로 해준 법률이 없거든요. 규정이. 따라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국민건강요양급여행위 그 상대 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범사이익을 침해당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진흥공단이 주장하는 국가예산 낭비, 그 다음에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국민 일반의 권리 침해는요, 국민체육진흥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에요. 뭐가 보호하는 이익이? 아까 이거였죠? 이거. 체육시설 설치비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말이에요.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죠. 따라서 그래서 진흥공단은 자연환경 개선 계획의 취소를 할 범상이 있는 자가 아니죠. 이를 소위 진정단체소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못 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단체소년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사안포섭 때문에. 자, 진흥공단은 취소의 원고적 계획을 충족하지 못한다. 설문 해결. 진흥공단이 A씨의 자연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 제기하는 항고성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노이야. 노점상, 법인이사, 아파트 주민. 여기 보면은 도로조명 허가를 받았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갑이 허가를 해줬는데 A시의 주민 병 있죠, 병. 병이 갑이 도로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치면 과도한 범위의 도로조명 허가했다. 주장하면서 이 다투고자 해요. 그러면 이 사건 허가에 취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병에 원고 적격이 있냐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원래. 이건 뭐야? 이건 주민소송을 제기해야죠. 이건 주민소송 대상이 돼요. 뭐냐면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취소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판례에 하면 행정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처분의 근거법에 관련 법규에 보호된 개직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부 12조 제1번 취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자, 갑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비용은 호원의 회장에 대한 도로주민 허가 취소가 범성이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쭉 외우시면 돼요. 쭉 외우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근거법규의 명문규정에 보호받는 범상이, 그 다음에 또 자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명시로 보호받는 범상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시적으로 당해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의 함정일상 그 법규에서 행정층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계직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말한다.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났죠?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말이. 그죠? 말이 어렵죠? 그러면 이 근관보, 합리적 이유, 행제의 순공보, 자, 순수한, 행정청을 제약하는 그 순수한 공익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뭐냐는 거예요. 합리적 해석상,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을 보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되잖아요. 제가 일종의 앙단이라고 했죠. 한쪽에 있으면은 그거고 없으면 이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순공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직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로 나눈 이유가 뭐냐? 이쪽이. 그래서 이쪽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이 뭐냐? 절차 규정이에요. 이쪽이 절차법이면서 그 다음에 실체법상의 절차 규정을 말해요.
절차법과 실체법상의 절차 규정을 말해요. 순공보. 그 다음에 잘못 노노노노노. 잠깐. 그게 아니고 잠깐만. 실체법으로는 네, 경찰법을 말해요. 잘못해서 경찰 규정을 경찰 법규를 말하고 그 다음에 결정 법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실체법상에서는 이제 단속 규정이에요. 실체법의 단속 규정을 말합니다. 요걸 기억하면 돼요. 요거. 그러니까 이 경찰 법규의 직접 상대방은 당연히 침입적으로 직접 상대방이 원고가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제3자가 원고일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반사적 이익에 이제 반사적 이익이죠, 그건. 그 다음에 그 단속 규정도 옆집에서 불량식품 팔아요. 나는 열심히 잘 팔고 있는데 똑같은 이제 문구점인데 꼰질렀죠. 저 불량식품 판다고 와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침해잖아요. 그 불량식품이 너는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의 직접 상대방이니까 이제 원고 적격이 있죠. 그러나 내 입장에서 저기 왜 단속 안 나오지? 그럼 단속 안 한다고 이제 하면은 그건 아무런 처벌 부작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 도로조명 허가와 관련해서 이제 근데 여기는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자, A시의 주민병은 도로 일반 사용자예요. 도로 일반 사용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통행권만 있어요. 통행권. 그 다음에 A시의 주민병은 도로조명 허가 처분에 근거되는 도로법의 명문 규정에 보호받는 법성이 있는 자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문헌에 함의적 그 법규에서 행정처럼 제한을 순공복 아니면 개직구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해석되는 경우에 하는데 도로의 일반 사용자에 불과한 병은 도로조명 허가에 대하여 개별 취지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자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병은 호원의 해장에 대한 도로조명을 취소로 할 법성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통행이니까. 통행을 할 때는 막 내가 휘저으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나갈 수 있는 약간의 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통행하는데 약간 불편은 있을지는 몰라도 통행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는 한 도로 일반 사용자는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소송을 제기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병원 취소에 원고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그 다음에 다음에 저거 해줄게요. 유대선은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이 될 거냐.